온 스타트 온 리즘이 돼가지고 일단 실행이 됐죠.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보이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고 있네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드로이드 생명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주기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안드로이드 처음 강의할 때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메모리에 대한 영상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이 프로그램에도 이런 생명주기란 게 있어요. 이게 생명주기가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롤과 같은 그런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게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런 걸 메모리라는 판에다가 그런 리소스, 즉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의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메모리가 무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주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구글 창에다가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두 번째 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안드로이드의 공식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디벨로퍼스죠.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이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게 액티비티라고 했잖아요. 즉 화면이란 뜻이거든요. 이 화면에 대한 리소스, 이런 모든 게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플을 처음 실행하게 돼서 액티비티라는 화면이 런치드, 즉 실행하게 되면 생성이 되었다. 생성이 되고 메모리에 올라간 거죠. 메모리에 올라가고 언스타트, 언리즘, 이런 이제 메모리 관리 스테이트, 관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플 보면은 화면을 하나 키지 않고 이 어플 실행했다가 잠깐 이렇게 어플을 종료한 건 아니고 숨김 처리하고 다른 어플 키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 자체를, 어플 화면을 온포즈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포즈가 되면 이제 메모리 좀 적게 쓰겠죠. 온포즈도 되고 온스탑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리 관리의 상태가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이제 제가 Vue.js 강좌를 할 때 Vue.js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데요. 그것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라이프 사이클, 즉 프로세스 생명주기,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 언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메모리에 스택이 올라가고, 스택이란 게 존재하고 그 밑에 이제 힙 영역이란 게 존재하고, 이렇게 메모리 관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동적으로 하고 아니면 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될 때 비슷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지금 코틀린을 공부하고 있지만 코틀린만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아예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생명주기가 있었다면 아이폰에도 생명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처음 이 개념이 좀 버거우시더라도 이 부분만 참고 견디시면은 금방 이해되고 다른 언어도 금방 잘 습득이 되실 겁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생명주기란 게 존재하고 그게 메모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실행하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실행됐다가 이거 실행됐다가 이거 실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발동하는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인터넷을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생명주기, 안드로이드 생명주기 아니면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을 직접 검색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mpty 액티비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은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경로는 안드로이드 튜토리얼 안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코틀린으로 설정하시고요. API는 지금 19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코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라이브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 유저랑 윈도우 유저랑 다르신데요. 맥 유저이신 경우에는 프레퍼런스라고 있어요.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라이브 템플릿을 검색하십니다. 여기서 에디터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라이브 템플릿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로그 D를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클래스 네임, 라이브 템플릿을 추가하시고요. 이게 단축키를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로그 D라고 하겠습니다. 로그를 찍을 때 만드는 작성해야 될 코드를 제가 미리 단축키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D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다라고 제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로그.d 하고 태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인 2개 하시고 이게 변수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랑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제가 적겠습니다. 메소드 네임 이렇게 하고, 이게 호출이 되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디트 베어리어블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클래스 네임을 코틀린 클래스로 설정합니다. 코틀린 클래스 네임 있죠? 그리고 메소드 네임을 코틀린 펑션 네임으로 설정하세요. 오케이 하시고 이걸 체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체인지를 처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디파인을 누르신 다음에 코틀린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일단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코틀린 쪽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또 누르세요. 그리고 어브리비에이션, 이게 단축키인데 여기다가 전 로그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바 태그 스트링 로그다, 이게 설명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파인 부분을 코틀린으로 설정하시고요. 다음에 바 하고 태그 스트링 로그다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실 곳이 .com example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 여기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 있죠? 메인 액티비티로 들어오신 다음에 onCreate 이 부분 위에다가 로그 T라고 입력하세요.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된 게 보이시죠? 저희가 아까 라이브 템플릿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 저희가 설정했던 그 코드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저 로그라고, 이제 로그라는 것을 저희가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onCreate죠. 여기 액티비티가 생성되었을 때 이게 발동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로그를 찍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프린트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로그 D, 저희가 아까 로그 D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걸 사용할 거예요. 로그 D를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게 바로 작성이 되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이 보이는데 이게 임포트를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맥 유저신 분은 옵션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바로 임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로그를 임포트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커맨드 누르시고 이걸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윈도우이신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미리 코드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짜져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다시 지금 잠겨져 있는 거죠. 일단 메인 액티비티 다시 오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로그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저희가 어플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빌드라는 탭 오른쪽에 로그캣이라고 보여요.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뭐 엑스코드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 뭐 웹 개발도 마찬가지고 로그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디서 막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로그캣 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하시고 뷰 모드가 있죠. 여기서 윈도우로 바꾸세요. 그러면 창이 생기죠. 이 창을 제가 이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걸 지워볼게요. 기존 걸 지우는 건 이게 휴지통 모양 보이시죠? 휴지통을 누르게 되면 기존 게 일단 다 지워지고요. 여기 Show Only Selected Application 돼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No 필터로 하세요. 필터가 없이 하세요. 없이 하시고 다시 프로그램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이런 흔적들을 다 남기게 돼요.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로그라는 걸 설정한 거예요. 이 태그는 뭐냐면 로그D가 어떤 거냐면 로그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발동이 될 때 요것이,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생성이 될 때 이게 발동이 될 건데 이게 언제 어떻게 발동되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로그라는 걸 찍는 겁니다. 그래서 onCreate가 되면서 메인 액티비티, 저희가 로그 찍은 이 내용 있죠. 메시지, MSG,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로그들 중에서 찾기 위해서는 태그란 걸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로그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 부분에다가 로그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라고 검색하니까 메인 액티비티, 지금 현재 메인 액티비티죠. 그리고 onCreate가 콜드, 호출이 되었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호출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란 걸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로그라는 거를 저희가 찍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다른 쪽에 두고요. 왜 듀얼 모니터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니터 한쪽에는 이 로그 창을 엄청 크게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 한쪽에는 이 로그를 띄워서 큰 창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한쪽에는 이렇게 코딩하고, 그리고 막히는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에러 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죠. 구글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러를 나는 거는 또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다시 저희가 구글 창을 킨 다음에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이 보이고요. 아까 봤던 그림이 여기 있었을 건데,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onCreate 생성되고 시작, 그리고 재개, 그런 다음에 어플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하게 되면 이제 onPause 그리고 onStop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적어 볼게요. 일단 이걸 보고 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때는 이게 라이브 템플릿이 미리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기본 그런 거는. 그래서 onCreate 다음에 지금 onStart잖아요. 그래서 onStart를 한번 적어 봅시다. onStart 적어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엔터 누르세요. 그냥 그럼 바로 나오게 되죠. 이 슈퍼는 뭐냐면 기존의 onStart에 대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로직 있죠. 그 로직을 발동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누르고 onStart 들어가면 이게 기존의 accompat activity 보이시나요? 위에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accompat activity라는 것을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뭔가 재산을 받는다, 어떤 속성을 받는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메인 액티비티가 요놈의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일단 흘려 들으세요. 지금 바로 너무 많은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흘려 들으시고요. onStart 여기서도 또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그D라는 라이브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그D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그D 탭 됐죠? 그렇죠? ESC 누르면 이 빨간색에서 나가지거든요. onStart까지 했고 이제 onResume이죠. 리즘 엔터.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D.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onResume까지 되었고요. 그래도 onPause도 해볼게요. onPause 로그D 됐죠? 그 다음에 onStop이랑 onDestroy까지 해보겠습니다. onStop, onDestroy. onDestroy 로그D. 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어플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저희 그 어플이죠. 어플을
다시 돌려보고 로그 창을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on create, on start, on resume이 된 거예요. 어플이 켜지자마자 이 세 개가 발동이 된 겁니다. 보이시죠?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 순서대로 생명 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면이란 게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활동 시작하고 재개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메모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이런 생명주기란 게 존재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주기는 순서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요 네모를 누르게 되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on pause, on stop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 pause, on stop 상태가 되면서 메모리 관리를 얘가 하는 겁니다. 화면을 다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걸 사용자가 이걸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주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각 상태마다 메모리 관리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다시 화면을 눌러요. 누르게 되면 on start, on resume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명주기란 게 존재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생명주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화면적인 거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주기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이게 이 어플을 만약에 이 화면을 회전한다, 회전시킬 때도 이게 발동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린단 말이에요. 화면 자체를 다시 그리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on destroy까지 되고 화면이 끝난 거거든요. destroy가 이제 화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없앴다가 다시 그리기 때문에 on create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그리기 때문에 메모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에 있던 애들이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destroy가 되면은 액티비티에 있던 자료들이 메모리에 있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onCreate가 다시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린다는 게 즉 화면을 그린다는 거잖아. 같은 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간단하게 한번 화면을 만들어 보고 이 생명주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UI적인 측면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뮬레이터는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일단 먼저 화면을 그려야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플래시 이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검색하는 걸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개념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플래시 이미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안드로이드를 빼고 일단 해볼게요. 스플래시 스크린은 똑같을 테니까요. 20가지 오썸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있네요.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해보니까 여러가지 예시가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잖아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스카이프죠? 스카이프 모양이네요. 일단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모양으로 이제 UI를 만들 건데요. 지금 가운데 보면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콘은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하면 돼요. 어떻게 검색하냐면 아이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콘이라고 하시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플랫아이콘.com 여기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캣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고양이가 여러 개 나오죠? 고양이 발 모양 이거로 하겠습니다. 고양이 발 모양으로 하고 이제 여러 디자인은 저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검은색으로 하고 이걸 SVG로 받을 거거든요. SVG로 프리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포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일단은 어디에 저장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레스에 드로우블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뉴로 가신 다음에 벡터 에셋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벡터 에셋을 클릭하시고 로컬 파일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패스를 클릭하세요. 패스를 클릭하시고 저희가 아까 다운받은 그 이미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였는데 포프린트 오픈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파일의 이름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시고 피니시 하시게 되면 포프린트가 지금 생긴 거예요. 리소스 파일이 저희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을 일단은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바꿀 때 이 필 컬러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 색깔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헥스 코드 컬러라고 해서 FFF, FFF, F 6자리가 흰색인 거예요. 그런데 좀 줄여서 그냥 FFF 3개만 해도 흰색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블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FF 있잖아요. 이거는 투명도예요. 이거 누르시면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0이 되면 지금 앞에 있는 헥스 컬러는 6자리인데 6자리 앞에 지금 8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헥스 컬러가 스트링이 6개면 6개까지는 칼라고 그 앞에 2자리는 투명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FF 저는 필 컬러를 FFF 흰색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발바닥이 생겼죠?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가세요. 레이아웃으로 가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신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부분을 지우시고 렐레티브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하시고 컬러 액센트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아예 지워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봤던 스플래시 화면이 지금 이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미지 뷰를 하는 겁니다. 꺽쇠 하시고요. 이미지 뷰 엔터. 그런 다음에 일단 한 120 dp 120 dp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슬래시 있죠.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게 닫혀요. 슬래시를 하면 닫히게 되고 지금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소스, 이미지 뷰에 들어갈 소스를 설정해야 되는데 소스는 src입니다. src 하시고 엔터 누르세요. 누르시게 되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추가한 파일이 IC4 프린트잖아요. IC4 프린트를 선택하세요. 됐죠? 적용이 됐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렐레티브 레이아웃에서 특정 안에 있는 아이템을 정 가운데로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센터만 하셔도 됩니다. 센터 하시면 센터 인 페어런트 부모의 정 가운데 안에 들어갈 거냐 엔터 누르시고 yes, true 하시게 되면 정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얼추 비슷해진 것 같죠? 지금 이게 스카이프의 스플래시 화면이고 이게 저희가 만든 어플의 스플래시 화면인데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여기는 그라데이션이 있잖아요. 이 그라데이션을 저희가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라데이션 어떻게 될까? 검색하십니다. 안드로이드 XML 지금 저희가 만지는 그 파일이 지금 XML이거든요. 리소스는 XML인 거예요. 이게 다 XML 보이시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XML 그레디언트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이거든요.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고수분들이 여기에다가 소스를 적어 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결책들을 다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저의 강의를 듣고 제가 만든 코드 스타일대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소스나 어떤 구현해야 될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하고 싶은 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기획서라는 게 나오고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화면을 만드는 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걸 답변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숫자가 높은 거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책이 좋다고 따봉을 한 거예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걸 시도해보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XML 파일, 그러니까 즉 이 그라데이션 파일을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복사해서 드로우블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뉴 드로우블 리소스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 파일의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스플래시 BG 스플래시 백그라운드 BG 그레디언트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레디언트 하고 엔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셀렉트 XML 파일인 거 보이시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아까 했던 거를 복사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잘 구현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잘 구현했어요.
지금 그레디언트 속성이 있고 코너스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그레디언트, 코너스 이런 걸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안드로이드 닥스 다큐먼트죠, 문서죠.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라고 쳐볼게요. 그레디언트 드로우블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XML 어트리뷰트 돼 있잖아요. 속성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개발자는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면 정말 큰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큰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서를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보면서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걸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쉐이프라는 거는 즉 모양이란 뜻이고요. 쉐이프 안에 그레디언트, 이게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인 거예요.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 안에 앵글이 있는데 이 앵글이 35도 각도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도 각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45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135 되죠? 근데 130을 하면 이게 화면에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모든 이런 정보도 다 이렇게 문서에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문서에 다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35로 하고 저희가 아까 봤던 이미지가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보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색깔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엔드 컬러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각도, 그리고 센터, 엔드, 스타트잖아요. 저희는 센터를 없애볼게요. 없애면은 매끄럽게 됐죠? 그리고 색깔을 알아야 되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색깔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 누르시고 검사 누르게 되고 이제 이쪽 스타일 부분에서 쭉 내리게 보면은 분명 컬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컬러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지금 컬러 피커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클릭해요. 그러면은 색깔이 나오죠? 이걸 복사해요. 그대로. 이게 헥스 컬러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됐죠? 적용이 그대로 됐죠? 그런 다음에 위에 컬러도 저희가 알아야 되죠? 위에 거를 선택해요. 마찬가지로 색깔을 복사하시고요. 여기 붙여넣으세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 해당 색깔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메인 액티비티로 가시게 되면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색감만 저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스플래시 비지 그레디언트라는 거로 색깔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컬러 액센트를 저희가 방금 만든 그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실 때는요, 저희가 했던 파일의 이름을 적으세요. 스플래시만 적어도 바로 뜰 거거든요. 엔터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온크리에이트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지금 로그 창을 보시게 되면 로그가 가끔씩 안 찍히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로그 이 부분을 지우시고요, 휴지통 누르시고 다시 이제 로그를 치시면 됩니다. 로그라고 저희가 적어놓은 태그가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를 치는 거고요. 자, 실행이 되고 이제 on create start resume이잖아요. 지금 포즈는 안 된 거예요. 그쵸? 포즈가 될 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가 될 때, 그렇죠? 포즈가 될 때 이 해당 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ctivity underbar main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relative layout 이쪽에 id를 주겠습니다. id를 정해야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id 하시고 relative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relative layout이라고 할게요. relative layout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뷰를 id를 한번 줘볼게요. 이것도 그냥 이미지 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 해주시고, 여기 밑에다가는 텍스트 뷰라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뷰. 렉 컨텐트 하시고 슬래시 눌러서 닫아주시고, 이거를 요 밑에 두고 싶어요. 요거의 밑에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빌로우라고 하시면 나오게 되거든요. 레이아웃 빌로우. 어떤 놈의 밑에 둘 거냐. 이 놈의 아이디가 이미지 뷰잖아요. 아이디 이미지 뷰. 그래서 이미지 뷰 밑에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두고 싶죠. 그럴 때는 센터 호리젠탈 하게 되면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편하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라고 할게요. 메소드라고 하고, 텍스트 컬러를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오물정 000 이게 000이 000 이거를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즉 검은색이에요. 하고 텍스트 사이즈를 한 50dp로 두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30dp로 두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을 볼드로 두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거도 아이디를 주겠습니다. 아이디를 일단 텍스트 뷰라고 일단 정할게요. 텍스트 뷰 하시고, 이놈을 일단은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숨김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지빌리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인비지블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 보이게 돼요. 자, 온크리에이트가 됐을 때는 얘가 인비지블이기 때문에 텍스트 뷰 자체가 안 보이겠죠. 그런데 온포즈가 됐을 때 이걸 발동시킬 거예요.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가시고요. 메인 액티비티로 가셔서 온포즈가 됐을 때 텍스트 뷰 점 비지빌리티를 비지블로 바꿀 거예요. 보이게 만들 겁니다. 뷰 점 비지블. 그런 다음에 텍스트 글자를 바꿀 거예요. 텍스트 뷰 점 셋 텍스트 하고 온포즈를 하겠습니다. 온포즈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커맨드 R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온 크리에이트, 온 스타트, 온 리즘이 돼가지고 일단 실행이 됐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네모를 누르게 되면 온 포즈가 될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온 포즈가 되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뷰를 만들고 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뷰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어플을 키실 때 보통 어플을 키게 되면 막 프로그레스 바라고 이렇게 해서 동그란 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카카오톡 같은 것도 켜게 되면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 뜨잖아요. 이런 곰발바닥처럼 스플래시 화면이 뜨는 동안, 그렇죠? 뜨는 동안 그게 이제 온크리에이트에서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크리에이트 메소드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버랑 통신도 하고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정보 요청을 보내고 해당 사용자가 맞느냐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게 다시 와서 맞다 하면은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주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주기를 활용해서 뷰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살짝 맛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버튼도 클릭하게 되고 이런 뭔가 동적인 거에 대한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